아니, 분명히 난 모든 걸 대비해뒀다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수십 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꼼꼼히 노후 자금을 모으고 퇴직 직전에 주거 환경까지 완벽히 마련해두며 남들은 부러워할 만큼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건강 문제와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 혹은 급작스러운 재정 변동 같은 상황은 누구도 피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나는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노후인데 왜 막상 닥치면 흔들리는 걸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볼까 해요. 여기서는 퇴직 교사를 예로 들지만 사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금도 열심히 했고 보험도 들어두고 집도 마련해 두었는데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몸이 생각보다 아프다 같은 문제들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정보성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노후 준비의 함정과 예기치 못했던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감하실 만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볼 건데요. 저마다 상황도 다르고 문제의 원인도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사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미리 대비하고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노후 준비? 경제만 튼튼하면 될 줄 알았죠. 재정적 안정만 믿었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교사 생활을 35년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억척같이 일하시고 틈틈이 고액 과외까지 해가며 수입을 늘렸어요. 원래 절약 정신이 투철하신 데다가 금융 상품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퇴직할 무렵엔 적금, 펀드, 주식 투자로 꽤 든든한 자산을 쌓으셨죠. 게다가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퇴직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터졌어요. 첫째는 만성질환. 50대 후반부터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60대 초반에는 당뇨와 고혈압까지 찾아왔습니다. 약값에 병원비에 여기저기 특수치료까지 받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연금이 들어오긴 해도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죠. 한 달 예산에서 여유 자금이라 믿었던 부분도 의료비로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로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본인은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하라라는 주의였지만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자녀도 경제적으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부모의 지원이 절실하더랍니다. 결국 한 번에 크게 목돈을 내주며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재정적으로만 튼튼하면 노후가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사실 우리는 평소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살기 마련이고 자녀 독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재정적 준비만으로는 모든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의료 비용 대비 혹은 자녀 결혼이나 긴급 자금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 계획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2. 갑자기 이 많은 시간이 너무 공허해서 불안해요. 하루 종일 무료함에 지친 박 선생님의 이야기. 박 선생님은 학교에서 늘 열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학생 동아리를 3개나 맡아 운영하고 체육대회, 학교 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서 맹활약하며 후배 교사들 사이에서도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취미나 퇴직 후 뭘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틈이 없으셨어요. 퇴직한 첫 해에는 야,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한동안 재충전 기간이라 생각하고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무기력이 찾아온 거죠.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 봐야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늦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대요. 날이 갈수록 본인이 쓸모없어졌다는 자괴감도 따라왔습니다. 교단에 섰을 땐 아이들 대하고 동료 선생님들 만나고 매일 무슨 일이 생겨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랐는데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학교라는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맡았던 책임과 역할이 분명했었고 매 순간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모든 바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스스로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독립적인 삶이 펼쳐지는 거죠. 박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에는 해방감에 좋았는데 그 행복감도 잠시더라고요. 게다가 연락하던 동료들도 한두 번 모이다 보면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고 주위에서 퇴직했으면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편함이 뭘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결국 박 선생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조금씩 다시 사회적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자원봉사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몸과 마음에 새 자극을 주고 계시대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무언가 배워보거나 나누다 보면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라며 예전처럼 활기찬 미소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3. 퇴직 후 부모님과 살아보니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이 선생님은 어머님이 고령이신 데다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어 퇴직 후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을 모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겉보기엔 참 효자고 가상해 보이죠. 그런데 막상 30년 가까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던 부모님과 퇴직해 돌아온 자녀가 한 집에 살게 되니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 말로는 내가 더 편히 해드리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오히려 어머니가 갑갑해하시고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밤늦게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신다든지 염분이 높은 음식을 즐겨 드신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이 신경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좀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렸다가 내가 너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나 라는 핀잔만 듣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셨고 부모님도 자녀가 늦게나마 함께 사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서로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 불편하다고 하셨답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함께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 집 건너에 작은 원룸을 얻어 오가며 부모님을 돌보는 형태로 바꾸셨다고 해요. 지금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서 지내고 있으니 갈등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노후 생활을 가족과 함께 보낼지 혹은 따로 보낼지 또 부모님이나 자녀와 어떤 식으로 동거 합가 근처 거주 등을 선택할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생활 패턴 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도리어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가족이라서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고 실제로 생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금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등 미리 충분히 조율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노후 준비 결국 균형이 답이다. 보통 노후 준비라 하면 재테크 잘하면 된다라는 편견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재정적 준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삶의 의미도 찾아야 하죠.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퇴직 전후로 갑자기 몸이 나빠진다거나 자녀의 상황 때문에 예산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진다거나 가족과 갈등이 생긴다거나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노후 생활의 난관이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유연함과 균형 감각입니다. 재정이 중요하면 그걸 잘 대비하되 꼭 필요한 보험이나 예비 자금도 마련해두고 만일의 상황에서 대출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고요. 건강관리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활발한 신체활동, 정기검진, 적절한 약물치료 등도 놓쳐선 안 됩니다. 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박 선생님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시간적 공백에 우왕좌왕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발굴해 보거나 사회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혹은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리듬과 관심사 속에서 나 아직 살아있고 할 일이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가족 문제 역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경제사회적으로 독립된 삶을 선호하거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만큼 가족이 모여 사는 추억과 안전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가치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또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꺼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우리나라 문화에선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대화와 배려입니다. 마무리하며 난 모든 걸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생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노후라고 해서 갑자기 걱정이 없고 편안해지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만큼 전에 없던 고민과 과제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건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재정, 건강, 가족관계, 삶의 보람 등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변수가 생겼으니 플랜 B로 가야겠다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해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 생활 중이신 분이라면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씹어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쪽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네. 혹은 우리 가족도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깨달으시면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완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예상 밖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때그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고 주변의 도움도 구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 길이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덧 내게 맞는 노후 생활이 자리 잡을 거예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후가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유연하게, 조금만 더 다각도로 준비하고 살아보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이막을 누릴 수 있길 바랄게요.